내가 들고 있는 지금 이 코인의 회사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회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 송금회사라고 알고 있던 리플랩스가 지난 5월 15일 미국의 두 건의 상표를 조용히 출원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미국에다가 두 건의 상표를 조용하게 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적혀있던 단어들, 이게 송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 뉴스 봤을 때 솔직히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상표 출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 로고 등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근데 이 출원 서류 안에 적혀있는 사업 분야들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나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이건 송금회사가 등록할 만한 사업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출원에 포함된 사업 분야가 뭐였냐?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관리, 투자자문, 그리고 헤지펀드 운용, 프라임 브로커리지, 증권대차, 청산중개가수도 이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요. 이 단어들을 한 줄로 합쳐봤을 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월가의 큰 투자은행들 매일매일 하는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즉 지금 리플은 자기 회사를 송금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투자은행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조금 놀라우실 텐데요. 진짜 무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 보통적인 회사들이 상표를 출원한다는 거, 그 사업을 앞으로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원한 사업들을 이미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표 출원 자체가 미래 계획이 아니라요. 이미 지금 굴러가고 있는 사업들, 이걸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한 뒤늦은 도장 찍기였던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작년 가을 리플이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름이 조금 낯설죠. 이 히든로드는 헤지펀드 같은 큰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또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고요, 결제까지도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프라임 브로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큰 손들이 거래할 때 뒤에서 모든 살림들을 책임지는 도우미 회사입니다. 리플은 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고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시고 이 회사 규모를 보시면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리플 프라임이 1년 동안 처리한 거래 규모가 약 4천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 정도인데요. 이거의 5배가 넘는 돈이 이 회사 한 곳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기관들의 실제 거래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히든로드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이 회사의 매출 자체가 3배로 뛰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해의 매출이 3배가 뛴다는 거, 이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송금 사업의 옆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미국 월가의 진짜 인프라 회사를 굉장히 빠르게 키워왔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XRP 가격은 그동안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작년에 한때 2,700원 가까이 갔었던 XRP가 지금은 1,9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리플 홀더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회사 사업은 잘 되는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오르지 않는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장, 그리고 XRP 토큰의 가격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리플 프라임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그 매출이 곧바로 XRP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뜻인 거고, 조금 차가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 상표 출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출원 서류 안에 적힌 사업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청산, 증권대차,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뜻하냐? 이 대형 기관들이 매일매일 거래를 끝낼 때마다 결제를 처리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RLUSD라는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곧 미국에서 신탁은행 영업까지도 시작을 합니다. 작년 12월 당시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고, 올해 4월 달에 최종 룰까지도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한 점으로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관들이 돈을 빌리고 거래하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이 리플 한 회사 안에서 전부 다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제 통로 어딘가에 XRP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XRP 수요는 사람들이 사고 팔아가지고 생기는 이 투기 수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로 바뀔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리플이 공식적으로 XRP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시나리오, 이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올해 4월달 KBRA라는 신용평가사가 리플 프라임에 BBB 등급을 줬습니다. 이 등급이 뭐냐? 투자 적격 등급인데요.
보통 큰 연기금이나 보수적인 기관들 이 등급 밑으로는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인 회사라는 이유로서 거래를 못하던 보수적인 기관들도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 이번 상표 출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투자은행의 그림들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을 했고, 또 동시에 곧 열리게 될 신탁은행들, 스테이블코인 사업들 연결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조각들이 합쳐지는 어느 시점에 시장은 리플을 더 이상 송금코인 회사로 평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다만 그게 한 달 안에 일어날 일인지 1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바로 코인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번 리플의 상표 출원 자체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금 회사가 이미 월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가격 차트가 아니라 리플이 다음에 어떤 발표를 내놓느냐, 이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리플이 정말 월가의 디지털 투자은행이 된다면 지금의 XRP 리플 가격은 비싼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저렴한 걸까요? 지금 사람의 투자 심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최고의 결과값 선택에 있어가지고 비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가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이전 전고점 부근 5,000원 부근에서 못 팔았다, 뭐 이런 기억들이 얼만큼 아쉬운지, 그때 팔았으면 얼마 수익이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고점이었다는 걸 나중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것 뿐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가격이 고점이다, 이걸 알 수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 당시에 고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지만요, 적당한 단기 고점을 찾고자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습관들을 반드시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격의 기준들, 이전 전고점, 내가 봤었던 가격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항상 목표 타점을 높게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10,000원 갈 거야, 20,000원 갈 거야, 최고점 그 이상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리플 정보방에서 4,850원에 단호하게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 고점을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이런 매매, 적당한 만족감을 키우는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대응 자체가 쉬워지게 되실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